안녕하세요. 건설업 4대 보험 및 노무관리 전문 노무법인 명문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업무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지도점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지도점검 안내문이 오면 담당자분들은 상당히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왜 점검 대상이 된 것인지, 몇 년치 자료를 확인하는 것인지, 일용직까지 전부 조사하는 것인지, 혹시 가입 누락이 발견되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는 것인지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보다 건강보험 관리 구조가 복잡합니다. 본사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여러 건설 현장이 있고 각 현장마다 일용 근로자가 수시로 들어왔다 나가며 건설 일용직은 현장별 건강보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지도점검의 개념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가 실제 지도점검을 받을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은 정확히 무엇을 확인하는 절차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내용과 실제 회사의 근로관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급여대장에는 근로자가 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 명단에는 없다면 왜 가입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 취직신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 입사일과 취득일이 다르거나 퇴사일과 상실일이 다르다면 이것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대장에서는 월 4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건강보험 신고자료에서는 다른 금액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 식대나 차량 유지비처럼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하여 건강보험 보수에서 제외한 금액이 있다면 실제로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점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지도점검은 건강보험 신고자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급여자료, 근무자료, 세무자료 등 여러 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실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건설업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설업체가 일반 사업장보다 건강보험 지도점검에 취약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건설 일용 근로자 관리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본사에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를 입사할 때 취득하고 퇴사할 때 상실하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다릅니다. 하나의 회사가 동시에 여러 공사 현장을 운영하고 있고 같은 근로자가 A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B 현장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 수도 계속 달라집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설 일용 현장 사업장 성립과 현장별 근로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건강보험 건설 일용 현장 성립을 하지 않았거나 현장은 성립했지만 실제 근로자를 해당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본사 인원과 현장 일용 근로자를 혼합해서 관리하거나 여러 현장의 근무일 수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점검이 시작되어 과거 일용노무비명세서와 건강보험 신고 내역을 대조하면 가입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일용 근로자가 한꺼번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에서 건강보험 지도점검을 받을 때 건설 일용직 관리가 가장 중요한 점검 대상 중 하나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도점검 공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에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해서 바로 제출부터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출기한은 지켜야 하지만 그 전에 회사가 제출할 자료를 먼저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공문을 보고 점검 대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지, 제출기한은 언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다음 실제 제출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서로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용노무비명세서에는 근로자가 있는데 건강보험 가입 내역에는 없다면 왜 가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대장의 지급액과 건강보험에 신고된 보수가 다르다면 그 이유도 찾아야 합니다. 건설업체라면 특히 본사 관리번호뿐만 아니라
각 건설 현장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는지, 일용 근로자가 실제 어느 현장에서 근무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즉, 공단에서 요구한 자료를 그대로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회사 스스로 지도 점검을 한번 해본다는 생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건강보험 지도 점검에서 특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건설일용직 건강보험 가입 누락입니다. 현장에서는 아직도 일용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라는 명칭만 가지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고용관계와 고용기간, 근무 형태 등을 확인해서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는 여기에 현장별 관리라는 문제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따라서 지도 점검을 받는다면 근로자별로 어느 현장에서 근무했는지, 해당 현장이 건강보험 건설일용 현장으로 정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는지, 최초 근무일과 마지막 근무일은 언제인지, 각 월의 근무일 수는 얼마인지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일용 근로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 한 달 누락된 정도라면 부담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잘못된 가입 기준을 여러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해왔다면 누락 인원이 수십 명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 기간까지 길다면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집니다. 결국 근로자 수 곱하기 누락 기간 곱하기 보험료의 형태로 누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지도점검 공문을 받았다면 건설일용직 부분은 반드시 별도로 떼어내어 근로자별, 현장별, 월별로 분석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일용직만 확인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용근로자의 급여에서도 지도점검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0대와 차량 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회사가 급여 대장에 10대라고 적어두었다고 해서 그 금액이 무조건 건강보험 보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자가운전 보조금은 단순히 모든 직원에게 차량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차량 소유 또는 명예 임차 여부, 업무에 차량을 사용하는지, 회사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출장료비 등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지 등 실제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하고 건강보험 보수에서도 제외했다면 지도점검에서 보수 누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 대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를 무보수로 신고했지만 실제 급여나 보수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자격과 보험료가 다시 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점검을 앞두고는 급여대장,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 신고 보수를 서로 대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건설업체의 건강보험 지도점검에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건설업은 한 회사에서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숫자가 많고 동시에 여러 현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가지 잘못된 기준으로 수년 동안 계속 신고해왔다면 그 오류가 특정 근로자 한 명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근로자와 여러 현장에 반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용 근로자의 보수 누락이나 비과세 오류까지 함께 확인된다면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공단이 요구한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끼리 대조합니다. 그 다음 가입 누락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를 추려내고 비과세와 신고보수 문제를 검토합니다. 문제가 예상된다면 공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상보험료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점검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해서 과거 추력일보나 급여자료, 근무일수 등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정정해야 하는 부분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지도점검에 가장 잘 대응하는 방법은 사실 지도점검 공문을 받은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설업체라면 새로운 공사가 시작될 때 해당 현장의 건강보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일용 현장 성립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를 제때 처리하고 근로자가 투입되면 어느 현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월 일용근로자의 근무 내역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용직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대와 차량 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이 실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급여 대장과 건강보험 신고 보수가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수 대표자가 있다면 실제 보수 지급 여부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관리가 평소에 이루어져 있다면 지도점검 공문이 오더라도 과거 몇 년치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는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지도점검 대응의 핵심은 공문을 받은 뒤 자료를 빨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하기 전에 회사의 실제 리스크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업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은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건설일용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건강보험 가입자 명단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일용 현장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지, 근로자를 현장별로 제대로 관리했는지, 실제 근무 이력을 기준으로 가입 대상자를 누락하지 않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용 근로자의 경우에도 식대나 차량 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이 적정한지, 신고 보수와 실제 급여가 일치하는지, 무보수 대표자에게 실제 보수가 지급된 사실은 없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노무법인 명무는 건설업 4대 보험 및 노무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러한 건설업체의 건강보험 지도점검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일용 현장 성립 현황부터 일용근로자 가입 누락 분석, 급여와 세무자료 비교, 비과세 검토, 예상 소급 보험료 분석, 공단 제출 자료와 소명 자료 검토, 이후 정정 및 후속 관리까지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무법인 명문에서 운영하는 공무계산기에서는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료 계산, 급여 실수령액 계산, 확정정산 실무자료, 나라장터 입찰, 낙찰 정보, 각종 건설업 신고 서식과 실무자료 등 건설업체 담당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도점검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를 빨리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먼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업 건강보험 지도점검과 4대 보험 관리가 고민되신다면 노무법인 명문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4대 보험 및 노무관리 전문 노무법인 명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